영화 음악을 만들 때와는 달리 작곡가 김수철 씨는 90년대 대중음악의 흐름에 맞춰 곡을 만들었다. 단 강산이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의 서정성을 놓치지 않았다. 사랑은 어떤 것일까? 마음의 환상일까? 이것이 사랑이었다면 나에겐 고통이야. 언제나 꿈꾸며 찾아 헤매던 사랑의 진실은 어떤 걸까? 이 현실이 고래를 찾아 떠나기 전만 해도 순수하고 성실한 대학생 병태가 장려촌에서 만난 벙어리 처녀 춘자를 구하려다 깡패들에게 쫓기게 된다. 때리지 말아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있다면 내 죄. 반전의 묘미가 바로 이런 것일까? 벙어리 처녀 춘자가 말문을 여는 장면을 실감나게 연기하는 송채환. 막이 오르고 극이 끝나갈 무렵에야 들을 수 있는 그녀의 목소리다. 당신을 만난 후부터 사랑의 힘을 느꼈어요. 난 알아 세상이 아직 따뜻한 사랑이 있어. 두 시간 내내 벙어리로 연기를 거의 하다가 막바지에 이 여자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입을 트이면서 노래 아리아를 한 곡 하고 그리고 이 여자는 퇴장해요. 그래서 솔직히 초반부에 좀 짜증나고 화났었어요. 이왕 뮤지컬을 한 번쯤 하게 됐을 때 처음인데 정말 뮤지컬 같은 뮤지컬을 한 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 혼자만 뮤지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하고. 근데 어차피 뭐 인물이 그러니까 할 수 없고 그나마 이제 조금 다행인 게 마지막에 아리아가 한 곡 있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페이소스를 이 여자가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위안을 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노래 없는 것도 아니고 전혀 대사 없는 것도 아니고 몇 마디지만 대사도 하고
노래 하나지만 노래도 하고 못 추는 춤이지만 조금 더 추니까 괜찮죠. 뭐 할 수 없죠. 뭐. 예술계에 몸담은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실험 정신은 필수 조건일지도 모른다. 연극 무대를 심포 아파트로 옮겼다. 극중의 영화 영상을 넣기 위해 촬영장으로 모인 스태프와 배우들.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뮤지컬 고래사냥은 시공을 초월한 연쇄극적인 기법을 실험하려고 한다. 연극과 영화라는 두 개의 장르를 자연스럽게 융화시키는 작업이다.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소리치며 고래 잡으러 자 떠나자. 영화 장면 촬영을 위해 이윤택 씨와 인연이 각별한 독일 영상팀을 초빙했다. 영상 연출은 윤미나 감독이 맡았다. 남경주 씨가 거기서 기다리시고 두 사람이 거기 도착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오세요. 운전 장려촌에서 춘자를 구출해 춘자의 고향 우도로 향하는 길이 무대에서 실제 바다로 이어질 장면. 국내 뮤지컬에서 처음으로 해보는 시도다. 어쩌면 영상 문화에 길들여진 신세대 관객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인지도 모른다. 연극 무대는 물론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배우들이지만 한 공연에서 연극과 영화를 넘나드는 연기 변신도 그리 만만치가 않다. 무도 못 당했다니까. 진짜요? 유리 보이죠? 아니면 이걸 신을래? 근데 지금 신으면 나중에 들어가서 유리도 많구나. Okay, It great. looks great because Yeah, it's so. I think There's landscape is. nothing, you know. Yeah. Just you, and Yeah. it looks very hard when you walk through. Yeah. And to pull her a little bit, it must be All right. great. I hope she is. 이미 안방극장에서 친숙해진 얼굴 송채환. 그녀는 연습 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촬영 내내 극중 춘자에 몰입한다. 평소 듣는 억척스러운 집착파, 노력파 연기자라는 말답게 뮤지컬 고래사냥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입원할 정도니까 뭐 알아.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야 이년아 어떻게 이년아. 가냐면은 여기서 저그 처음에 아저씨 클로즈업 할 거야. 클로즈업 할 때 내가 마이크로 말할게. 들릴 거야. 안 들리면 내가 손을 들릴게. 클로즈업 한다고, 응? 저 섬 쪽, 저 섬 보이죠? 섬 쪽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멀어지는 걸로 했어. 예? 아니, 멀리 안 가요. 좀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신용만 했다가 우리가 손 들고 됐다고 그러면은 그때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했다가 여름신으로 했다가 실감나는 바다 풍경이 펼쳐질 무대. 처음에 겨울신으로 했다가 절묘하게 영상을 개입시키기 위해 치밀한 촬영이 필요하기에 윤 감독은 어깨가 무겁다. 아니면은 저기 아저씨가 대는 게 좀 힘들면은 얼굴 방향을 이쪽으로 자세를 틀어요. 그럼 되니까. 배를 가지고요. 저쪽 쪽으로 섬으로 가세요. 배 가지고 배 돌려서 저쪽 섬으로. 우도로 향하는 춘자. 먼 바다로 떠나는 장면은 작품의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숙연한 느낌으로 고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정도 저기 나도야 간다 음악 깔리면서 이거 나온다. 나도야 간다가 피아노로 띵띵 이래 나와가지고 조금 더 너무 많이 잘랐나? 또다. 윤 감독을 신뢰하면서도 작품의 총 책임을 맡은 연출가는 노파심이 앞선다. 필름을 시사하면서 주문 사항이 아직도 많다. 이거는 처음에만 주고.
음악과 노래가 없는 뮤지컬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뮤지컬에 흐르는 음악은 관객들을 2시간 동안 작품에 빠져들게 하는데 중요한 몫을 한다. 싱하처럼 소리치며 고래 잡으러 자, 여자 해봐요. 네, 높지가 않아요. 자, 셋, 넷. 잠깐만요. 치어치하지 말아보세요. 셋, 넷. 누가 이쁜 소리가 있는데. 아, 해보세요. 해보세요. 예, 그 정도 소리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요? 눌렀죠? 목을 열어야죠. 해봐요. 아를 쭉 내고 있어봐요. 네,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는데 목을 좀 너무 잡고 있어요. 이게 꽉 잡혔잖아요. 네, 목을 잡고 있으면 안 나와요. 그다음에 해보세요. 이미 아가씨와 건달들, 캐치 등 뮤지컬에서 김지욱 씨의 음악은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음악 전공자들이 아닌 배우들과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는 일은 또 다른 창조 작업이다. 목을 열으세요. 목을 열어야지. 장녀들의 무희와 함께 멋진 합창. 김지욱 씨는 고르지 못한 배우들의 소리를 조율하는 데 여념이 없다. 네, 그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네. 네, 해보세요. 네. 목이 안 들어가, 목이. 목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당연히 안 들어가지, 이거는. 그렇지. 거기서 딱 소리만 쫙 내면 돼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바다 가득 뿜뿜이네. 공연 내내 생음악으로 연주할 11인조 밴드. 김지욱 씨의 지휘하에 뮤지컬 고래 사냥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애창곡으로 고래 사냥이 불려지듯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음악이 탄생할런지. 드디어 음악이 한 곡씩 만들어지고 장면 장면 안무가 완성되면서 뮤지컬의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80년대식 고래 사냥의 어둡고 무거운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90년대식 밝고 경쾌한 이미지로 무대는 장면마다 변신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잊어버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춤을 춰봐요. 젊은 우리들의 선물이야. 한국적 춤 사위에서 재즈 댄스까지 다양한 장르가 선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랩 음악까지 다양한 음악과 어우러질 순수 창작 뮤지컬 고래 사냥의 연습실은 열기가 가득하다. 모두 함께 춤을 춰요. Dance, dance, dance with me. 어디서나 자유롭게. (90년대) 명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부정도 긍정을 위한 부정이기 때문에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의 아픔보다는 아픔을 승화시켜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대중음악이 어떻게 변했냐면 장르가 다양하게 됐습니다. 또 랩에 이르기까지를. 근데 이제 저는 우선 다양한 장르로 재밌게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저의 의도였고요. 두 번째는 그 속에서의 시대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변하더라도 안 변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서정성. 재밌는데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90년대의 서정성을. 순수한 면, 그리고 또 열정, 또 그런 반면에 굉장히 이성적인 면도 고루 갖추고 있는 그 이상적인 젊은이의 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제 성격에다가 병태를 끌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제 퍼스널리티를 그대로 병태에 지금 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차피 뭐 연기자가 변신도 중요합니다만 자기 자신한테 잘 맞는 역으로 가지고 왔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관객들한테 비춰지고, 그리고 또 관객들도 부담 없이 이렇게 보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의 어떤 활발한 면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참 꿈이 많거든요. 어떤 그런 그 꿈이 많은 어떤 그런 열정까지 한번 병태에다 이렇게 실어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더욱더 원작에서 가지고 있는 병태보다는 좀 더 매력적인 그런 병태로 저에게 와 닿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나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 하지만 난 보았어. 그 여자가 내게 주었던 느낌, 그게 바로 진실이야. 제법 철학적이군. 그래, 난 철학도야. 동양 철학. 30여 편의 무용과 연극의 주연을 맡은 장두희.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연극에 대한 지독한 열정이다. 이제 96 고래 사냥에서는 전혀 새로운 병태와 왕초로 열연을 펼칠 것이다. 빈 껍데기야. 빈 껍데기? 그래, 빈 껍데기. 빈 대학생. 빈 청춘. 빈 젊음. 빈 인생. 빈 네 눈깔. 빈 콧구멍. 빈 아가리. 빈 팔다리. 빈 똥구멍. 빈 영혼. 빈 가슴. 빈 세상. 빈 인정. 빈 의리. 빈 정치. 빈 경제. 빈 사회. 문화. 언론. 빈 예술. 빈 연극. 왕초 그러면 제가 처음에 대본을 읽었을 때 세례 요한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봉이 김선달이라든가 김삿갓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세태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의식을 가진, 한때 대학 생활을 거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든 모습,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어떤 사회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인간의 풋풋한 그런 사랑 같은 거를 목말라 하던 친구가 굉장히 서정적인 친구인데, 병태라는 지금의 대학생을 만나면서 자기의 옛 과거를 되새기면서 그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인생에 대한 어떤 묘미라고 그럴까, 하나의 뭐 선승이, 수도승이 자기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거를 일깨워 주듯이, 그런 뭐 가르침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런 어떤 자기 삶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거지죠. 거지인데 뭔가 분명한 정신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지가 아니냐. 그래서 어느 사회건 거지라는 것은 존재하고, 또 하층 계급, 가난한 사람들, 이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층의 대변인으로서 작품을 해석을 했고, 또 제 자신 그런 식으로 성격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코러스가 춤을 추더라도 그 개성 없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체는 전부 다 맞춰야 되지만은 표정들은 다 다르니까 각 코러스들이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성격에 대한 설정들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연출가는 일반 연극과는 달리 전체 작품의 느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뿐, 노래와 춤, 그리고 음악 등 각 분야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각 파트별 연습 결과를 저녁 무렵 빠짐없이 점검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형식주의 연기를 필요로 하는 장면다. 오늘은 배우 자신의 성격과 작품의 인물을 잘 조화시켜 자신만의 개성을 창조해내야 한다는 당부를 한다. 환영해요. 남녀노소 다 괜찮아. 물론 여자들은 빼놓고
율동이 크고 화려함에 자칫 놓치기 쉬운 개개인의 개성. 정형화된 틀보다 이윤택은 배우가 만들어낸 캐릭터를 존중한다. 그것도 연극을 할 때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의 아집인지도 모른다. 주는 나무 우리는 밤의 천사라고. 오케이. 이러고 있다가 좀 음악이 흐르고 나면 확실한 재미 여기서 춤추러 따라 혼자 따라해. 그렇지. 연출가는 본격적인 동선 연습에서 춘자가 등장하는 동선을 직접 몸으로 그려보인다. 혼자 위에서 따라하라고 위에서. 거기 고진 여기서 높아. 이거보다 높아요? 2층이라고 2층. 따라하라. 오늘 따라오라. 계속해. 하다가 봐. 지금 뭐야? 아, 옳지. 나가. 언제든지 환영해요. 남겨뒀어 다 괜찮아. 일어서. 됐어. 봐. 순수와 꿈을 상징하는 고래. 70년대 폭압적인 현실 속에서 그 고래를 찾아 떠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지난날의 신화에 머물지 않았다. 고전 속에 숨어있는 신화가 아니라 현실 속의 신화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고래 사냥을 뮤지컬로 만드는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지, 이렇게 봐. 나도 들어갔다 끼었다는 거야 지금. 나도 같이 끼었어 지금. 오케이? 컷! 사실 뮤지컬이 제일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연극보다 어렵고 총체적인 거니까.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볼 때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왜냐면 우리나라 생활 문화라든가 우리나라의 언어가 이 뮤지컬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그걸 갖다가 피지컬하게 정형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난 깜짝 놀래가지고 이 레퍼토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 번으로 일관성이 아니고 잠깐만 계속 재상련되면서 보완되면서 그 하나의 그 어떤 춘향전이나 심청전 같이 어떤 현대의 고전으로서 많이 이렇게 좀 다시 리바이벌 되고 다시 재상련되는 그런 명작으로 남아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원래 22일 날 우리가 왜 4시부터 6시까지 저녁 시간에 쓰기로 했던 거는 이건 캔슬된 거죠? 이건 안 쓰고 대신 그러면 뮤지컬의 생명은 독창성에 있다. 우리만의 독창적인 뮤지컬을 몇 편이나 기억하고 있을까? 수입에 의존해오던 우리의 뮤지컬 현실에서 96 고래 사냥은 순수 창작 뮤지컬의 본보기가 될 것인지. 10시서부터 리허설이 의상 입고 리허설. 그럼 이거 분장팀들은 송승환 씨를 위시해서 판 퍼포먼스 사람들은 임박해오는 공연을 앞두고 하루하루 긴장의 나날이다. 우리 민족처럼 춤 노래를 좋아하고 전국 각지의 노래방이 이렇게 성업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뮤지컬은 이제 당연히 연극 장르의 한 형식으로 우리에게 수용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수용의 단계가 지금은 외국 것을 수입하고 혹은 번안을 하고 번역을 하는 단계지만 결국은 우리 얘기 또 우리 노래로 관객한테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 창작 뮤지컬은 이건 절대절명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작업이고 해야 되는 작업인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택한 것이 창작 뮤지컬이라 할지라도 관객들한테 낯익은 얘기를 택하는 것이 우선은 시작의 단계에서 필요하겠다. 그래서 최인호 씨의 고래사냥이라는 작품을 택하게 됐고, 두 번째는 우리의 현실이 브로드웨이처럼 5년, 10년 장기 공연을 할 만한 뮤지컬 관객 시장도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나마 한 달, 두 달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극장 대관도 힘든 형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힘들게 돈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해서 만든 노래도 관객들에게 그것이 쉽게 알려지고 히트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요. 지금까지 우리 창작 뮤지컬이 없었던 건 아니죠. 수없이 많은 노래들이 창작 뮤지컬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지금 창작 뮤지컬 중에 기억하는 곡이라면 기껏해야 살짝이 없어야 한 곡 정도. 그것도 40, 50대들이지 지금 10대, 20대는 그런 노래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캐치라는 외국 뮤지컬을 보러 갈 때는 메모리라는 레퍼토리가 있다는 걸 보러 가기 전에 다 알고 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장기간 공연해서 뮤지컬 넘버를 관객들한테 히트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은 우선은 우리 곡이지만 관객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곡을 뮤지컬 테마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차용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고래사냥은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 또 고래사냥이라는 소설은 영화화되고 또 60,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읽히고 있는 최인호 씨의 대표적인 작품.
이런 의미에서 창작 뮤지컬 초창기 작업으로는 가장 적합한 레퍼토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공연 3일 전에야 비로소 무대 위에 세트를 짓고 조명을 맞춘다. 씬이 무지 좋아요. 조명이 끔찍하게 좋아. 이거는 해외 공연 이상으로 좋아요. 근데 이 장면이 뭐가 문제냐? 이게 말에 막혀가지고 조명 들어올 데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돌직해야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해보자는 거거든. 지금 고안을 하고 있어요. 조명을 그러면 선생님 이 계단을 말이죠. 없애 뜯는다. 없어. 없애고 들러 가면 돼. 들러 가면 돼. 이 탑을 갖다 여기에 맞추면은 우리가 이만큼 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걸 여기다 맞추면요. 이게 안 맞나? 올라오는 안 올라오는. 이거 안 올라와요? 이거 안 맞아. 이거 좀 뜯어보라고 빨리. 예? 무대 쪽 없어요? 이걸 좀 빨리 뜯고 말이죠. 이 턱을 맞춰보라고 위로. 밤을 새워 만든 계단을 갑자기 부수라는 연출가의 말에 세트맨은 볼멘 소리를 한다. 금방 뭐 설치하고 그래요 이거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아는데 지금 이게 비상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빨리 좀 붙어가지고 이걸 한번 뜯어보자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어제 오후 내내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금방 또 뜯으라고. 아니 고생을 해도 작품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뜯어보세요. 네? 뜯고 이게 우리가 지금 조명이 지금 들어올 데가 없어가지고 요걸 뜯고 여기다가 우리가 좀 턱을 맞춰보려고 그래. 네? 자 합시다. 네? 막상 무대를 세우고 보니 어설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총 30명이 움직이는 대형 무대에 조명 맞추기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잠시 그 말인데 내가 봤는데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 여기 조명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한번 그 전반적으로 잘 나가다가 칙칙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 좋은 거는 안에 옷 이거는 참보유가 좋아. 튀니까. 밖에 옷들은 이 옷은 오히려 좋은데 이런 거는 참보유가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걸 까주는 쪽으로 이렇게 연기를 해주는 게 좋아. 네? 이게 덮이니까 절대 이걸 막지 말라고 이걸 막지 말라고. 살을 좀 많이 보여. 살을 좀 가능하면 살을 많이 보여줘. 니는 턱격기가 좁으니까. 따분한 생활 지겨운 하루일과 쌓이는 톱니바퀴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삐걱거리듯이 춤과 노래 그리고 의상, 무대 조명까지 호흡이 척척 맞아야 하기에 스태프들은 모두 마음이 조급해진다. 좋아요. 이러면 됐어. 네. 다시 해보면서. 왜 이렇게 빨라요? 나 그 뒤를 보고 해야죠. 평소부터. 네. 어떤 작품이든 그 작품에 관객이 감동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예술하는 사람들의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적 뮤지컬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지 70년대, 80년대 받았던 사랑을 90년대식 고래 사냥도 받을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환영해요 남녀노소 다 괜찮아 물론 여자들은 빼먹고 골프보다 재미있고 TV 드라마 그려봐 몸으로 직접 느끼는 재미 그것만이 최고야 아낌없이 무대 위에서 배우들은 입으로 대사를 하고 몸으로는 춤을 춘다.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대의 영원한 친구라네 확실한 재미 당신이 원한다면 넘치는 사랑 장려촌으로 휩쓸려 들어온 춘자와 대학생 병태 그리고 장녀, 왕초와의 만남에서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노력도 뮤지컬 고래사냥에서 보여준 새로운 시도 중의 하나다. 짜릿한 생생을 느껴봐 막이 오르자마자 시작되는 댄스 파티는 관객들을 뮤지컬의 세계로 몰입시킨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은 반짝 열고 춤을 춰요 찬물은 우리들의 선물이야 영웅들이여 모두 모여 춤을 추며 사랑을 확인해봐요 나만의 그곳은 이곳에서 다 같이 온몸을 흔들어봐요 Let's be free
춤을 조금 천천히 춰. 그냥 달리지 마. 에? 저러니까 아니 그 음악에 속지 말라니까. 음악은 그래 나와도 음악은 그래 나오더라도 그럼 음악 조명 이게 막 눈부시게 들어왔단 말이야. 그걸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음악에 너무 하지 마세요. 음악이 나오더라도 앞대지 말고 자기들이 연습한 순서 느낌대로 하라 이 말이야. 문화 게릴라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시시기에서부터 희곡, 영화, 시나리오, 연극 연출까지 예술 장르를 섭렵한 그이지만 창작 뮤지컬은 처음이다. 때문에 공연이 다가올수록 더욱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부분인데 스토로버가 그러니까 스토로버가 들어오는 부분이야. 그것도 얘기할게. 우리가 해외 뮤지컬에서 느끼는 어떤 위압적인 그리고 아주 웅장하고 볼거리가 화려한 그러한 뮤지컬이 아니고 대신에 그 우리 정서를 웃겨주고 울려주고 같이 어떤 어울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정서의 원활한 유통은 아마 해외의 어떤 뮤지컬보다도 이번 고래사냥이 아주 좋을 거예요. 우리 관객들이 아주 보기가 편할 것이고 뮤지컬의 형식은 그러니까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죠.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하면은 해외 뮤지컬이 지니는 어떤 그런 세련도, 원활한 무대의 운영, 그다음에 음악 이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해외의 우수한 뮤지컬에 근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겠죠.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누구나 긴 인생의 여정 중에 지나쳐야 할 젊음이 있다. 만인의 젊음을 대신해 우리들의 잊혀져가는 유토피아, 고래를 잡으러 떠나는 병태의 모습에서 이 시대의 젊은이다운 꿈과 희망을 발견한다. 난 떠날 거야. 사랑을 찾아서 사랑이 어디 있는데 동해바다. 뮤지컬 고래사냥에는 관객과 배우 그리고 무대가 하나 되는 감동이 있다. 강릉의 애인이라도 있나? 예쁜 고래 한 마리 잡고 싶어. 예쁜 고래. 그래 고래. 아씨, 우리 고래 잡으러 안 갔냐? 계속 서구적인 형식과 한국적인 정서가 만나는 무대. 96 고래사냥은 연륜 있는 연출가와 각계에서 내노라 하는 젊은 쟁이들이 빚어내는 오케스트라라고 해야 할까. 여보세요? 어디 계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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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오세요? 이제야 척박한 땅에 한 톨의 씨앗을 뿌렸다. 머지않아 이 땅에도 비옥한 뮤지컬의 터전이 될 것을 기대한다. 뮤지컬 96 고래사냥은 순수 창작 뮤지컬이라는 점만으로도 갈채를 보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꿈꿔온 고래는 어디에 있을까? 젊음은 비겁하지 않다. 주어지는 것에 순응하는 비굴함은 더더욱 아니다. 거친 바다를 향해 돌진하는 힘, 그것이 바로 젊음의 특권이다. 지금 붉은 정열이 솟구쳐 오른다면 떠나자. 고래를 찾으러 떠나자. 당신은 지난 세월 고래를 잡아보셨습니까? 젊음, 광결인 활락과 넘치는 객기, 그 얼굴에 돌아선 표정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옵니다. 사랑니처럼 그맘때면 솟구쳐 오르는 가슴앓이, 그것은 사랑일 수도, 세상의 고뇌를 다 짊어진 듯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80년대에도 90년대에도 고래잡이를 따르는 젊은이는 있었습니다. 고래 한 마리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소리치며 고래 잡으러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역사의 한 귀퉁이에서 그 시대를 풍미하는 젊음은 무언가 절개했습니다. 뚜렷한 관역도 없이 흔들리는 이성으로 90년대는 젊음을 무기력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요란한 빈수레를 채우기 위한 몸부림으로 혼돈의 시간 속에서 탈출해 더 넓은 세상으로 무작정 여행을 떠났습니다. 음악과 춤이 함께 어우러진 극의 절정, 그것은 고래 사냥에 나선 이 시대의 젊음에 있습니다.